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류머티스 이야기를 하면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 류머티스가 아닌데 증상이 류머티스와 유사하다고 해서 류머티스 진단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문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관절이 뻣뻣해져 1시간 이상 움직이기 힘들다면 류머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머티스 관절염 예방을 위해 담배와 밀가루, 우유와 유제품,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라고 하네요. 오늘 이 기사가 제 눈에 띈 김에 알러지를 치료하는 명쾌한 최원장의 입장으로 이 신문 기사를 분석해볼까 합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주로 손가락, 발가락, 손목 등 작은 관절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점차 무릎이나 팔꿈치, 어깨, 발목 관절의 염증으로 악화되며 통증이 극심하고 관절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관절이 뒤틀린 상태에서 굳어버려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염증이 눈과 폐, 혈관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난치성 질환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에 가짜 류머티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짜 류머티스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KCD 상병명 분류에 보면 혈청검사 양성 류머티스와 혈청검사 음성 류머티스라는 분류가 나옵니다. 사실은 류머티스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혈청검사 양성, 음성 분류가 존재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단받으려면 혈액검사 결과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항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기 몸의 어떤 세포에 항원 항체 반응이 생기는지는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류머티스의 경우는 혈액검사상 적혈구 침강 속도 증가, 류머티스 인자 양성, 항시 CP 항체 양성, 항핵항체 양성, CRP 수치 상승, 요산 수치 상승 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블로그에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이 있는데 혈액검사로 항체만 찾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저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양방의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하는 주치의 재량에 따라서 자가 면역 항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류머티스의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의심해보겠다고 진단하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혈청검사 음성 류머티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의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절이 붓고 뻣뻣하고 구부러지지 않고 통증이 심한 증상은 각종 알러지의 전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에게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음식에 알러지가 정말 많지만 두드러기가 나고 간지러운 캐릭터가 아니라서 본인이 알러지 환자인 줄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온몸의 관절이 붓고 뻣뻣하고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고 아프다고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면 어떤 진단을 받을까요? 혈액 검사상 류머티스 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소하는 증상이 류머티스와 똑같다고요. 이분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 혈청검사 음성 류머티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알러지 환자분은 정말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가 맞을까요? 제가 이런 방식의 류머티스 환자를 가짜 류머티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은 저에게 관절염 증상이 류머티스 때문인지 그저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염증인지 구분할 방법을 질문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은 증상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뿐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잘 받고 관리를 잘해서 관해되는 것이 의학적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 신문기사에서 물론 스테로이드와 항류머티스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활습관과 음식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하네요. 10수년 전만 해도 큰 병원 의사들이 신문에 이런 내용을 인터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생활습관, 음식 그런 것과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류머티스 환자분들은 과거에는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생활습관과 음식을 관리하라는 상담은 한의사들의 단골 멘트였죠. 격세지감입니다. 신문기사에서는 금연할 것을 권하고 유제품과 밀가루 음식, 단 음식과 가공 음식을 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이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이 불과 10년, 15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메이저 병원 교수님의 인터뷰 보도기사가 다 맞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의 악화 요인이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들 5가지는 제가 류머티스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꼭 치료해야 하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필수 항목입니다. 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환경 요인으로 금연을 꼽았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69번째 항목 스모크 믹스에 해당됩니다. 담배 연기, 니코틴, 매연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번호를 보시면 69번 상당히 뒤쪽 항목이죠.
그래서 알러지 치료 선수 69번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려면 치료 동의서에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신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피웠을 수는 있지만 알러지 치료를 계기로나마 금연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면 아예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에 담배를 피우시다가 들키시면 웬만하면 알러지 치료를 종료하시기를 권합니다. 페널티가 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만의 권고는 아닙니다. 어떤 병의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수술을 받아도 금연하라는 권고는 꼭 들으셨을 겁니다. 담배는 온몸의 경락의 흐름을 막아서 극적으로 알러지 치료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의치 않게 의외의 장소에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해독 수제가 꼭 필요한 환자를 만났는데 치료할 샘플 알러겐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담배 한 개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담배 속에 약 2000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발암물질이 40종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아도 거기에 들어있는 일군 발암물질이 7종이나 됩니다. 담배 자체로 엄청난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배 끊으라는 잔소리도 없이 알러지 치료로 류머티스를 낫게 하겠다. 명쾌한 최 원장은 이런 방식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배부터 끊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런데 금연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담배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를 어쩌냐 하시는 분들 100이면 100 담배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겁니다. 중독되고 탐닉하는 증상은 알러지 반응의 하나입니다. 알러지 치료로 중독 증상을 치료하는 쪽으로 제안 드리기도 합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유제품을 제안하네요. 이것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3번 항목 칼슘 믹스에 해당됩니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데요. 어떤 질환으로 문의하셔도 무조건 치료해야 하는 아이템 6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죠. 관절이 아프고 붓고 뻣뻣하게 움직이기 힘든 증상 자체가 칼슘 우유 유제품 알러지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원장님, 칼슘 알러지 치료하고서 집에서 손이 퉁퉁 붓고 아프고 손이 아예 뻣뻣하게 구부러지지 않아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다 치료 시간 25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증상이 자동으로 사라지던데요. 류머티스 환자가 아닌 일반 알러지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류머티스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탈감작 치료를 위해서 칼슘과 우유의 정보를 몸에 넣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류머티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알러지 치료가 성공하고 그 물질을 접촉했을 때 막힌 기 흐름이 뚫리면 그 증상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칼슘과 우유 알러지가 류머티스 관절염 증상을 유발한다는 뜻이죠. 류머티스 예방을 위한 세 번째 가이드라인으로 밀가루 음식을 제한하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11번째 항목 그레인 믹스에서 치료합니다. 그레인 믹스 바이알에는 밀가루, 보리, 호밀 등 글루텐을 포함하는 곡물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글루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통, 근육통, 관절의 통증은 가장 흔하게 보이는 글루텐 알러지의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셀리악병의 경우 글루텐 알러지 때문에 장의 육모가 망가져서 흡수장애가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그런데 장이 망가졌다고 하면서도 뜬금없이 전신의 관절과 근육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글루텐의 항체가 결합된 항원항체 결합체가 온몸의 근육과 관절에 들러붙는 경향이 있다 보니 관절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치료할 때도 류머티스와 유사한 증상이 생기고 밀가루를 잘 치료하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단 음식을 제한하라고 하네요. 그것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 항목의 6번째 슈가믹스 항목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설탕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사이토카인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코로나나 메르스 때 많이 보도되었었는데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인체로 침투할 때 인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 외부의 물질이 아닌 내 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죠. 설탕도 이런 면역 반응을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한 병으로 진단받지 않았을지라도 체내 염증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너무 단 음식을 많이 즐겨 먹은 여파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이것은 설탕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슈가 믹스 알러지를 치료하게 되고요. 밀가루와 우유의 케이스처럼 설탕 알러지를 치료하고 전신과 관절의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공음식을 줄이라고 하는데요. 신문기사에서는 그저 두루뭉실하게 가공음식이라고 표현하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 아이템은 훨씬 세세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음식의 색소나 음식의 첨가물의 문제는 42번 푸드 컬러, 푸드 에디티브에서 치료합니다. MSG는 35번, 스파이스 2번, 양념 2번의 하부 항목으로 들어있고요. 인공 감미료는 30번 아티피셜 스위트너에서 치료하는 항목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는 52번 항목이고요. 젤라틴이나 검은 53번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사견을 덧붙이자면 치주질환은 류머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 증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하면 좋겠어요. 바이러스 믹스 44번, 박테리아 45번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아이템은 류머티스 관절염의 악화 요인이 맞아요. 자가 면역질환, 통증성 질환의 치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금연하고 유제품, 밀가루 음식, 단 음식과 가공 음식을 줄였는데 류머티스 관절염이 낫던가요? 저는 감히 노라고 말씀드립니다. 생활관리나 음식 제한으로 류머티스 완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류머티스를 유발하는 알러지 원인 물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지 않은 거죠. 알러지를 치료해야 낫는 거죠. 어차피 자가 면역질환은 알러지의 할머니라고 영상에서 연속 3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어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알러지를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하면 슬금슬금 자가 면역질환으로 악화되는 수순을 타게 됩니다. 자, 오늘 가짜 류머티스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짜 류머티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다른 병에 의원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절통, 관절에 강직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은 그저 알러지 증상이 심각하게 올라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습관과 먹은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난치성 질환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충격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레르기로 인한 가짜 류머티스라면 알레르기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지 않게 탈감작 진료를 하면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류머티스 증상이 있기 때문에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면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류머티스와 유사한 알러지 증상이 사라진다면 류머티스 관절염이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겠네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가짜 류머티스든 진짜 류머티스든 알러지 치료를 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러나 자가 면역 항체까지 검출된 진짜 류머티스는 아무래도 치료 항목이 좀 많겠죠. 난치성 질환이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치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